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국이 데이터 분석 실전반 복습 영상이 아닌 실제 수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수업 관련해서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즉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 30분 내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드도 다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 더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럼 뉴럴 프로핏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래도 저번에 공유 드렸던 페이퍼, 기본적인 페이퍼는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럴 프로필 자체가 메타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번에 여기 논문에서 뭐 페이퍼에서 본 것처럼 스탠포드에서 같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뉴럴 프로필 자체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워낙 많이 나오고 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건 앞에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백그라운드들 내용인 거죠.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제가 체크를 같이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클래식한 타임 시리즈에 대한 메서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여기서도 얘기하겠지만 아리마, 그죠? 아리마 모델 있고 이게 뭐 다 아실 거고요. 이거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ETS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어떤 상황과 그다음 모수적인 특성들 때문에 이게 이제 얘네들의 어떤 실제 성능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 해보면 이게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얘도 시간의 흐름과 그 데이터가 값이 찍혀지는 게 시간의 흐름 하나로만 바라보기에는 다른 외생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잔차들, 즉, 실제 이제 시점 차이에 대한 차이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커지게 되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정 변수들의 영향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통계적인 것들로만 바라보고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성능적으로도 떨어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머신러닝 방법도 나왔다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 얘기도 나왔고, 얘네들은 처음에 좀 뭐 블랙박스 영역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 뭐 점점 발전해서 되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 방법도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내용들과 함께 프로펫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펫에 대한 거를 맨 처음에 좀 진행해서 얘기했는데 프로펫 자체도 사실 확장 가능하고 좀 해석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지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외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뭐 좋은 어떻게 보면 기여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또 단점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있죠? 여기 보면 그 lack of local context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어떤 단기 예측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적인 애들 패턴을 잘 포착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페스에 좀 문제가 또 나오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확장성 부분도 좀 있어요. 여기 나 어디 있었더라?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읽어보면 확장성에 대한 부분 extensibility가 저기 안 쳐지네요. 근데 아무튼 읽어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얘가 프로펫이 다 대부분 좀 이 이미 만들어진 패키지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딥러닝이나 뭐 LSTM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좀 어렵죠. 튜닝 자체를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들이 뭘 했느냐. 그러니까 뉴럴 프로펫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했느냐 여기 쭉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갖고 모델 접근을 좀 한 것 같아요. 프로펫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뉴럴 프로펫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좀 사용하기 쉽게끔 파이토치 기반으로 만들어서 뭐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프로펫, 뉴럴 프로펫의 어떤 이런 내용들 보면 기본적으로
프로펫 구성 요소 플러스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오죠. 오토 리그레션이 나오잖아요. 자기 회귀 그리고 공변량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하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딥러닝의 어떤 기법과 연결이 된다는 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쉽게 할 수 있고 뭐 도메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뉴럴 프로펫이 뭘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실 텐데 그 부분이 당연히 신경망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뉴럴 프로펫의 모델의 모델 컴포넌트를 좀 보면 다 시계열 데이터 아시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는 안 하지만 추세, 계절 효과, 그 다음에 이벤트, 그리고 이 그 변수의 어떤 퓨처에 대한 리그레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귀, 그리고 오토 리그레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시차, 여기 나와 있죠. 네. 그 시차에 대한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변수인 거죠. 이렇게 다, 어, YT의 햇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 추세는 맞아요. 전통적인 추세를 말하는 거고 뉴럴 프로페서 얘기하는 것이 시계열 데이터 말하는 겁니다. 선형적인 거, 뭐 비선형적인 거 여러 가지 뭐 컨티뉴어스한 거 아닌 것도 이런 것들이고 시간에 대한 어떤 의존적 성장률과 시간에 대한 어떤 의존적 옵셋 같은 거 가지고 얘네들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해하시면 충분히 수식 보면 이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변곡점은 당연히 추세가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가 뭐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 틀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강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변곡점 어떤 포인트들을 몇 개로 잡을 것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성능의 튜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계절성은 뭐 다 아시는 그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계절성 같은 경우는 네 어디 있죠? 그죠? 계절성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오고 계절성 같은 경우도 아래 있구나. 네, 계절성 여기 있죠. 네. 계절성도 이제 결국에는 그 말하는 계절성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양 가지고 그 퓨리의 변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거 잡는 거 계절성 체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가법, 승법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고요. 다 이 내용들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설명한 것들. 그럼 오토 리그레션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자기회기고 얘도 과거값 기반으로 미래 예측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뉴럴 프로펫의 AR 모듈인 ARlet을 기반으로 얘가 다음 스텝 예측할 때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AR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선형 AR이 있고, 그죠? 어디 있더라? 리니어 AR, 딥 AR, 그 다음에 뭐 희소 AR이라고 해가지고 스펄스에 대한 AR, 딥 AR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여기 읽어보시면 있을 건데 어쨌든 당연히 선형 AR은 그 단일 레이어 신경망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레이어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얘가 이 AR 모델 자체로 실제로 이제 히든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예측에 대한 거를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MLP 형태로 해서 딥러닝이 들어가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크게 지금 뉴럴 프로펫 해석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차회귀 변수 그죠? 그다음 미래회귀 변수 퓨처에 대한 리그레서도 다 아실 거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렐로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여기죠. 네, 퓨처에 대한 네. 뭐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이벤트 홀리데이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아실 내용이라서 미싱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것들, 뭐 그리고 뭐 정규화하는 것들,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쭉 이거 읽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자, 얘가 이제 결국에는 비교 실험을 했죠. 프로펫이랑 뉴럴 프로펫에 대한 두 가지를 가지고 떤 분해하는 능력과 뭐 예측하는 능력들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성능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얘가 보니까
그 분해 정확도 이런 거 평가하려고 합성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노이즈 추가해서 비교해 보니 실질적으로 여기 표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거는 뭐가 좋고 뭐 어떤 거는 뭐가 좋고 뭐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두 개의 어떤 그 진행했었던 걸 가지고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뭐 6천 개 가지고 5개 독립적인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해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고 그거 갖고 뭐 실험해서 어떤 식으로 하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뉴럴 프로펫이 더 좋겠다라고 나오는 거겠죠. 이건 뭐 당연히 유저 프로필 만든 거기 때문에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매트릭스 평가 지표도 다 여러분 아시는 거입니다. MSE나 RMSE, SSE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충분히 다 여러분 실력이면 아시는 내용이고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성능 평가에서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적인 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좀 넘어가서 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 다양한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예측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모델과 같은 어떤 비슷한 범위 내의 성능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60스텝이 좀 60인 거잖아요. 그 60일 정도 예측하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뉴럴 네트워크가 선형 모델, 뉴럴 네트워크의 구성 선형 모델보다 유의미한 더 나은 성능을 좀 보였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양이 나올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이 딥러닝으로 가지고 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NN에 대한 것들, 뉴럴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단기 예측 경우에는 은닉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재해도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게 또 길어지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학습률, 러닝 레이트나 아니면 뭐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지 좀 성능에 대해서 개선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표에도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있죠? 뉴럴 프로펫이랑 프로펫에 대한 비교 여기 있죠. 그래서 뭐 이럴 때 써라. 스몰 데이터, 뭐 어떤 좀 라지 데이터, 그다음에 뭐다 뭐롱 레인지에 대한 포캐스트라고 하면 그것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중요한 쇼텀인 걸 보는 거냐, 또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럴 때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테이블에 봐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할 텐데 어떤 시계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뉴럴이랑 그다음에 그냥 우리 프로페시랑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도메인에 맞춰서 잘 쓰면 된다라고 얘가 설명해 주는 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수업 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 좀만 체크했고요. 그럼 우리는 코드로 돌아가서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뉴럴 프로펙트의 어떤 제공되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해보고 바꿔보고 또 나아가서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성능 평가해보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화면 공유를 하면 자, 잘 보이시죠? 자, 오늘 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좀 여기다가 추가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리서치하면 다 나오는 거라. 우리가 이제 할 거는 기본적으로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 만들어서 데이터 분할한 다음에 뉴럴 프로펫 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우리가 아까 말했던 뉴럴 프로펫에 여기 다양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추세에 대한 게 리니어한지 아닌지 그거 오프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추세 비활성화하는 거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측해가지고 평가 지표 계산해서 우리가 20%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이제 평가 지표 나오는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 어, 시각화가 왜 안 나오지? 네.
실제 데이터 여기 아래 있군요. 네. 원본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시죠, 여러분? 봤을 때? 일단 원본 데이터 자체가 그렇죠. 비정상성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정상 시계열은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실 거고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뒤에 보면은 차분도 해볼 건데 어쨌든 먼저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여기 이제 요약된 걸로 보면 트렌드를 반영했을 때와 반영하지 않았을 때요. 반영했을 때는 어떻죠? 확실히 MSC가 좀 많이 낮죠. 반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반영하지 않으면 얘가 좀 감을 못 잡는 게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이해라 이해하지 않으라. 그러더라도 어때요? 아직도 차이는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떠한 이 데이터 셋이냐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목적 자체가 수업에서는 여러 가정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이 모델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데이터셋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만들어 놓고 쓰고 안 쓰고 이렇게 그 대소 비교하듯이 비교하는 거거든요, 상황. 근데 실제 데이터 보면 트렌드 보시고 이런 거 중요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잡고 추가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보면 잔차도 어때요? 뭐 좀 그렇죠. 그죠? 경향이 비슷하긴 한데 사실 제대로 성능이 잘 평가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두 번째는 계절성이라는 거, 시즈널리티에 대한 걸 추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에 대한 시즈널리티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추세는 동일하게, 왜냐면 추세가 좋았으니까 추세가 있다 리니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시즈널리티를 잡냐 못 잡냐를 봤는데, 실제 일단 데이터가 어떤지를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고요. 100일 정도로 만들었고요. 제가 일부러. 일단 데이터셋 한번 비교해 보면 동일해요. 이건 뭐 코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각화하고 평가지표 계산하고 실제 모델 뉴럴 프로핏은 여기서 한 번만 불러와서 여기 안에다가 넣는 거라 아까 보인 것처럼 그죠? 고랩으로 보면 이게 나와서 이거 가지고 보면 자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고 얘 가지고 학습해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음, 시즈널리티를 반영하니까 오히려 뭔가 좀 막, 좀 그래요. 그죠? 막 성능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수치로 봐도, 시즈널리티를 넣으니까 MS가 1000대로 올라갔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시즈널리티를 넣어버리고 하게 되면 이어 같은 것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좋은 성능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실강이면 저희가 얘기하고 채팅도 할 텐데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비정상 데이터니까 제가 비정상 데이터를 ADF 테스트 검증하면서 정상성으로 만들어 보고 정상성 1차 차분한 다음에 그거 데이터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돌려서 이 이걸 해봤어요. 그 리니어만, 그러니까 이 시즈널리티는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어쨌든 아까는 맨 처음에는 리니어만 비교 대소했고 두 번째는 시즈널리티, 리니어는 똑같이 디폴트로 가고 세 번째는 리니어는 동일하고 차분에 대한 게 들어가서 한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값 예측값 보면 자 차분되니까 당연히 정상성으로 나오게 되겠죠. 정상성이 좀 검증을 한 후에 뉴럴 프로페 돌려서 우리가 진행을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가요? 얘도 사실 막 그렇게 차분을 한다고 해도 잘 예측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좀 줄어들긴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막 오히려 차분한다고 해서 성능이 막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뭐지?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좋은 성능을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 예측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20일 정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잘 이해하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고 하면 성능에 대한 개선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진행한 거는 음,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추가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니어와 러닝 레이트와 그다음에 뭐 디폴트는 있겠지만 이 지연에 대한 레그스도 하고 그다음에 시즈널리티에 대한 거를 갑법이냐 승법이냐 이렇게 그 두 가지 경우로 보고 나머지도 이제 그로스를 디스컨티뉴어스 하는 거 절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이 정도만 먼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 공유 드렸던 내용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돌려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면, 첫 번째는 리니어의 러닝 레이트에 이렇게 된 값이고요. 걔가 했을 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돌아갔을 때는 그로스의 리니어의 러닝 레이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는 확실히 조금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좀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했을 때는 얘는 오히려 액츄얼 데이터보다는 좀 올라가는 추세로 잘못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했었던 애는 네, 잘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러닝 레이트나 아니면 이런 레그 값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한 거고 실제 보면 리니어의 러닝 레이트가 0.01에 맞죠? 가장 작죠. 0.01에 14에 멀티에 이게 MSC가 26이 나왔어요. 가장 작은 값이 나온 거죠. 여태까지 중에서. 얘도 낮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느껴지실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과적값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레그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게 들어가니까 러닝레이트는 다 아실 거고 얘네들이 들어가니까 왜 갑자기 성능이 좋아졌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프로핏에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RNet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논문 페이퍼 봤잖아요. 거기 보면 오토 리그레시브에 대한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어서 내부에 얘네가 다층 퍼셉트론 MLP 가지고 활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ARNet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과거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활용해서 미래값 예측하기 위해서 얘가 다층 퍼셉트론 가지고 구조로 해서 이제 막 딥러닝으로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14로 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14일만큼 쓰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14일만큼 쓴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과거 데이터 14일만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거고 이거 데이터 가지고 MLP 네트워크 적용해서 입력 데이터, 입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 그래서 출력 레이어 가지고 좀 더 복잡한 어떤 패턴들을 학습하겠다라는 게 이 AR에서 NLEX가 들어가는 의미인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AR에 대한 모델 생각을 해보면 얘가 결국에는 그런 다중회기처럼 들어가잖아요. 회귀 분석처럼. 그랬을 때 AR렛 자체가 MLP를 이걸 갖고 넣게 되면은 학습 가능한 가중치 벡터 가지고 처음에 잡을 거고 그 다음에 편향값이랑 활성함수 렐르나 아까 우리 봤던 페이퍼에서 시그모이드 갖고 해가지고 계산해서 더 좋은 어떤 예측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14일로 했으니까 인풋 들어가는 입력 레이어랑 은닉층이랑 출력층이 알아서 계산이 되면서 더 좋은 어떤 성능의 값을 출력할 수 있게끔 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능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하고자 했었던 거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1차 리분하고 그다음에 어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에 이 부분까지 하니까 가장 좋은 성능이 좋았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예측 수행해보고 그다음에 성능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저 실제 저걸 해봤죠. 그 뭐였죠? 제가 여기다가는 안 했군요. 이건 다시 한번 해서 성능을 본 거니까 이런 성능이 나왔다라는 거고 성능이 확실히 추세가 좀 따라가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었던 건 교차 검증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딥러닝 모델 가지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가야 될 게 교차 검증해서 이제 이게 과적합이 있으니까 과적합에 대한 이슈 때문에 프로페 자체를 좀 뜯어서 우리가 예측해서 하면 좋겠다 싶었고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이 모델, 즉, 그, 저기, 뉴럴 퍼포스에서 제공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스플릿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나눠주면서 기간에 맞춰서 들어갈 거고, 실제로 성능을 평가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보면은, 어, 처음에는 MS가 많이 높죠. 우리가 처음에 학습할 때는 아마 얘가, 음, 어디 나와 있죠? 몇 개 데이터 쓰는 게 나왔는데 아마 30에서 10인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데 계속해서 교차 검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네요. 네. 트레인과 그 테스트 밸리데이션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 폴드 1에서 그럼 두 번째 폴드를 사용해 가지고 얘가 성능을 보면 계속 돌아갈 거예요. 폴드 셋, 폴드 넷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폴드 5개까지 했는데 폴드 셋 들어가고 폴드 넷 하고 그죠? 좀 올라가죠. 데이터 트레이닝 테스트 이런 거가. 그 폴드 5번째 하면 82개, 31개 밸리데이트 하고 사실 이거는 데이터가 100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제가 데이터셋을 100개로 만들고 코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었어요. 폴드 오로 해서 이렇게 좀 겹칠 수가 있는 거죠, 학습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정확히 트레인 테스트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검증해 보니까, 그래도 성능들이 좀씩 좀씩 좋아지고 있어서 개선이 되는 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교차 검증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는 이 셔플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결국 데이터 가지고 패턴을 학습했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까지 코드로 모델 뉴럴 프로페스 제공하는 걸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실전반 수준은 충분히 더 잘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리서치 해보시면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과제를 낼 건데, 과제는, 그, 와이파이낸스에서 데이터 원하시는 거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일단,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데이터 가지고 왔고, 23년부터 24년까지의 데이터 주가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 필수 과제죠.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필수 과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기간은 5년 우리가 01, 2, 6이 수업이니까 까지 학습해서 실제적으로 2025, 01, 31까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이니까 아니죠. 우리 2월 달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월 달 수업하니까 26일에 2월 3일이죠. 2월 3일까지 예측을 해서 실제 주가랑 비교해서 얼마나 본인이 잘 맞췄는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액추얼 데이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올 거잖아요. 주가 데이터가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얼마나 차이가 존재하는지 MSA 관점에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는 데이터 어차피 계속 파이프라인 적재될 거니까 여러분들 불러오시면 계속 갱신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필수 과제도 한번 잘 해보시면서 우리 기본적인 뉴럴 프로펠 한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고 공부 복습까지 원하시는 주가 데이터로 해보면서 좀 더 이해하시고 실제 내가 만약 정말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잘 우리가 맞출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좋은 그 학습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